대한민국 미래의 희망 어린이. 어린이의 파수꾼을 자처한 최도자 국회의원. 이지껏 보육 분야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보육 분야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보육 전문가에서 어린이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했었잖아요. 영유아 교육을 초중고 교육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은 정부나 사회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건강한 보육 환경의 주석을 다지는 최도자 의원. 그녀의 25시를 따라가 본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10월 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도자 의원. 피감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마취 전문의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모든 지적이시고요. 네. 그것도 반영해서 시에서 좀 수정하겠습니다. 최도자 의원은 오래전부터 전공의 간호사의 인권 유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병원 내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네, 장관님. 네. 그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도 이 전공의 수령이 지금 현재 법이 있다 하지만은 이 법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나 지위 향상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관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의와 관련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좀 강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전공의들의 인권 유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논란이 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 해결책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공의 수련 병원 변경을 병원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한 개정안인데 인권 문제에 있어선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한다. 일단 업무 추진력이 굉장히 거침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공부하시는 속도도 되게 빨라서 자신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 분야도 공부하셔서 금방 습득을 하시는 편입니다. 최도자 의원은 고향 여수에서 30년을 넘게 어린이집을 운영한 보육 전문가다. 특히 영유아 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2014년에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제가 직장인을 다니면서 육아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육아교육을 전공을 하고 나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된 것이 벌써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3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보육 현장에서 젊음을 다 보냈다 해도 과연이 아니죠.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참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가 천직이라고 여겼던 최도자 의원. 그런 그녀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일까? 사실 저는 정치의 뜻을 두고 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현장과 동떨어진 보육정책에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자괴감을 느낄 때마다 이 보육정책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당선을 기대하지 않았던 국민의당 비례대표 13번. 그런데 국민은 최도자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 비례대표를 이제 받은 것도 처음이고, 또 국회의원에 어떤 지역구를 맡아서 출마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국민의당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잘하면 5번까지 당선 가능하다.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3번 제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도자 의원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9세기) 미국의 신학자이자 정치개혁가이신 제임스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시찰이 있는 날, 최도자 의원은 늘 현장에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계해 나간다. 장애 시설, 노인 시설,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면서 이 사회복지 시설의 사항이라든지 개선 사항,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부분을 풀고, 좋은 정책을 또 마련할 건 마련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 최도자 의원은 무엇보다 이러한 시설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가 관심이었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합복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실행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정신재활시설이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서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만 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정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정말 함께 생활하고 치료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처우는 가장 먼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최도자 의원. 특히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왔다. 완전 전문가시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몇 년 됐어요? 1년 넘어. 1년 그러니까 이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4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진다. 최도자 의원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저는 학교를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여기서 많이 배운 다음에 진로를 정신 쪽 하려고 목표를 잡고 여기로 왔어요. 정신과지라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잡다가 말이죠. 최도자 의원이 사전에 계획이 없던 식당을 찾는다. 혹시 음식이 부실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다. 먹음주시 이렇게 문자에 잘 돼가지겠네. 닭국수는 놔주세요, 식단에가. 잘 차려진 식단을 보니 다행히 마음이 놓인다. 그래도 시설이 좀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점은 정부가 좀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좀 설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분도 제한되는 점심시간. 아무리 일정이 빠듯해도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최도자 의원. 동료 의원들에게도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있다. 전주 비빔밥 실컷 먹고 가네. 극히 그 마음이 넓고 그 세심하고 배려심이 큽니다. 또 그러면서 매우 성실하시죠. 현장 시찰 일정을 마치고 최도자 의원은 혼자 전주에 남았다. 전주 지역의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보육 교사들과의 만남이 약속돼 있었다. 지방의 보육 환경이 어떤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이다. 이제 아동들이 풀로 차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요. 아동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7세 반에 뭐 15명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12명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대도시는 어린이집이 모자라지만 이런 중소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아이들이 모자라는 형편이잖아요. 지방의 어린이집은 대부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로 보육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날까지 못 맞춘 분이 최도자 의원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도자 의원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보육의 현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힘을 얻어요. 또 제가 외결산 소위원이거든요. 이제 우리 상임위. 그래서 예산 확보, 보육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렇게 열심히 뛰시라고 박수 한번. 보육인 출신 국회의원. 그래서 수많은 보육인들은 최도자 의원의 행보에 큰 희망을 갖는다. 우리나라 보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는 최도자 의원은 다방면에서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의원님 오늘 어디 가시는 건가요? CCTV 그 어린이집에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이 CCTV 설치로 인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또 보완해야 될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오늘 토론을 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최도자 의원은 고민이 많았다. CCTV가 아동학대를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토론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신 최도자 국회의원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최도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여야 없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인식을 합니다.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토론을 잘 해서 정책적으로 무엇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보육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량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 특히 보육료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불행한 부모 밑에서 아이가 행복하기 힘들죠. 보육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직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육료가 제대로 책정이 돼야지만 보육의 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의당 원내 대책회의 현장.
보육료 인상 추진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최도자 의원에게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공보육은 교직원들의 희생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정책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못합니다. 보육료 현실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을 촉구했는데 이 모든 생각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아이들이 있었다. 보육료가 제대로 인상이 돼야지만 노동법도 어기지 않고 또 선생님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밝은 얼굴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선생님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유지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30년이 넘는 보육 전문가라고 해도 자신의 선택이 맞는 것인지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최도자 의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묻고 또 물으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회의원들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의원들 모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마도 국민의 생각과 의원들의 생각에 차이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국회의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도자 의원은 늘 새로운 연장, 새로운 목소리를 찾아 나선다. 의원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일정의 틈이 나면 종종 보육 현장에 찾아갑니다. 가서 선생님들 애로사항도 듣고요. 아이들 밝은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사무실에만 일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어렵고요. 보다 효율적인 보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다니고 있는 최도자 의원. 오늘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안녕, 얘들 안녕.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엄마 미소가 나온다. 와, 사랑해요. 그러나 최도자 의원은 보육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이곳 교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왔다. 그래도 의원님 계셔서 저희는 너무 든든해요. 정말 저희 입장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저희가 경험을 해왔는데 의원님은 저희를 너무 잘 아시고 그걸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말씀만이라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든든한 큰언니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을 때면 찾아오는 곳,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다잡는 곳이기도 하다. 사랑이 없어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로고가 구석구석 보면은 너무 아주 세밀하게 영역 구성도 잘해놓고. 가장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우선은 아동대 교사 비율로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여나 이제 아이들 위험 상황에 놓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 좀 어렵고. 감사합니다.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의 미소에 행복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아직도 사회에 만연한 아동학대.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 최도자 의원은 할 일이 많다. 좋아지고 몸도 튼튼해진대요. 최근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거나 폭력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회적 문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된 부모가 아동학대의 원인인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학대 아동을 방치하는 우리의 무관심이 아동학대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하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상처 자국, 조울증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 양상 등이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에다가 하는 걸까요? 또 아동학대가 적용되는 나이 기준은 몇 살일까요? 아동학대를 발견한다고 해도 이런 기본 정보를 모른다면 소용이 없겠죠. 보통 초등학생까지를 아동으로 여기지만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보고 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2014년부터 112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이웃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국정감사가 끝난 국회. 최도자 의원은 숨 돌릴 틈 없이 예산 심의 준비에 돌입했다. 그 어떤 일을 하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최우선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선의를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지만은 권력지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보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저는 소신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내일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든든하게 하는 것. 최도자 의원이 보육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다. 민생이 우선이 되는 그런 정치 꼭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최도자 의원은 그 희망찬 세상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민생이 우선이 되는 정치 꼭 실현하겠습니다.